안녕하십니까. 그 두 번째 논문은, MRI 측정을 했을 때 비특이성 요통을 가진 사람과 건강한 대조군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체간에 대한 근력, 근지구력, 안정화 테스트를 했을 때 테스트가 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논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MRI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횡단면에 대한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이제 추체가 이제 형성이 돼 있고, 추체를 기점으로 횡돌기, 그 다음에 이렇게 뻗어 있는 극돌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벽에 붙어 있는 이런 복직근에 대한 근육의 횡단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복행근과 인터널 오블리크, 익스터널 오블리크로 형성된 외측에 대한 이런 복벽에 대한 어, 횡단면적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체를 기준으로 해서 추체 근처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소아스 메이저, 장류근에 대한 단면적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뒤쪽에 바로 위치한 허리 네모근, 쿠드라스 룸보름에 대한 횡단면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도기에 대해서 인접해서 위치해 있는 멀티피더스에 대한 횡단면적을 살펴볼 수가 있고, 멀티피더스를 기점으로 표제에 위치하고 있는 부척추근, 척추세형근에 대한 이런 횡단면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통 대상자들이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횡단면적의 감소, 그리고 지방에 대한 침륜,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한 변성 등이 발생이 됐을 때 지금 보시는 이런 근육이 꺼멓게 이렇게 위치해서 나타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대한 침륜 등으로 인해서 하얀 이런 하얗게 투영된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잠재화되어 있고 퍼져 있는 것들을 이런 MRI 스캔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보시면 SP를 기준으로 옆에 붙어 있는 멀티피더스, 그리고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척추 세음근에 대해서 단면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허리 속근육이 어떤 횡단면의 감소가 기능 이상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이것이 디스크로 인한 요통의 원인인지 아니면 디스크 때문에 의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MRI 스캔을 통해서 건강한 대조군과 비교를 했고, 허리에 대한 이제 기능 이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네 가지 검사법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 트렁크 플렉서 엔드로스 테스트, 그 다음에 사이드 브릿지 엔드로스 테스트, 그 다음에 플랭크 엔드로스 테스트, 그 다음에 더블렛 로딩 테스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총 세 가지 파트로 이제 구분이 됐고, 스트렝스에 대해서 두 가지 검사법, 엔드로 테스트에 대해서 세 가지 검사법,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안정성에 대해서 한 가지 검사법이 측정이 됐습니다. 어, 근력에 대한 부분은 체간에 대한 최대 굽힘에 대해서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측면에 대해서 체간 굽힘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길 박사가 측정한 것처럼 모디파이드 된 트렁클 플래스터 엔드로 테스트가 적용이 됐고, 사이드 브릿지에서 측정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근직으로 위해서 플랭크에 대한 어, 자세를 통해서 엔드로스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화를 위해서는 더블렛 로딩 테스트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밑에 이제 프레셔 바이 피드백 PBU가 여기 적용을 했습니다. PBU를 적용을 했고, 다리를 90도 처음에 유지를 했고, 다리를 이제 동시에 천천히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렸을 때 PBU에 처음에 설정된 압력 게이지가 40mmH를 유지하는데, 이 시작할 때 빠르게 이 압력이 올라간다든지 40mmH 정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대략 10mH 정도 이상이 증가된 상태가 됐을 때 안정성이 떨어진 것으로 판별을 했고, 그거를 이제 스테빌리티 테스트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선정된 대상자는 L4-5 분절상 디스크가 확인된
통증이 없는 대상자가 10명이 선정이 됐고 10명은 건강한 대조군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MRI 스캔을 통해서 각각의 근육, 복직근, 그 다음에 배가루근, 척추세운근, 그 다음에 목갈래근, 허리내목근, 장요근의 이런 단면적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전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했듯이 총 4가지에 대한 움직임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결과는 두 그룹 간 어떤 이런 체간에 대한 근지구력의 테스트랑 안정화 검사상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RI를 통한 CSA 변화도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뭔 소리인가라고도 생각을 해보면 이 연구에 있어서 대상자 연령이 좀 적었다라는 한계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도의 디스크 환자들을 좀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MRI는 디스크의 손상 정도는 찾아낼 수 있는 진단 장비이지 이것이 어떠한 디스크가 어떻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일명요연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측 장비라든지 예후 장비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사 입장에서 MRI 어떤 결과들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도 좀 고려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증 등이 어떤 증상 등이 있는 통증에 대한 증상이 있는 디스크 환자에게 있어서는 MRI 측정상 이런 횡단 면적이 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체간에 대한 안정화 이제 검사를 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냐? 마일드한 디스크, 그 다음에 비특이성 디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MRI와 같은 이런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이런 장비보다는 기능적이고 그 다음에 최대의 어떤 이 디스크가 스트레스 받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는 움직임, 이런 무브먼트와 관련된 움직임 검사법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요통 환자를 다루고 회원들을 이제 상대하게 되는데 어떤 분류화되지 않고 어떤 이런 의학적인 진단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없는 비특이성 요통 대상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이런 요통의 분류화가 필요한 건 알지만 상당히 임상적으로나 연구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문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류해내고 이런 분류해낸 것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필수적인 알고리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채택을 해서 접근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류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아보고 연구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